안녕하세요. 녹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음악 듣고 계세요? 화면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born to be not alive라는 뜻입니다. 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음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나타 패트릭 에르난테스인가? 뭐 하여간 이름 잘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Born to be Alive 강의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 그랬죠? 목도 좀 움직이시고 어깨도 좀 움직이시고 네 혹시 프린트 해갖고 오셨어요? 난 프린트 해갖고 오시면 너무 좋겠다. 네. 프린트 해서 앞에다 딱 놓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에서 2분으로 늘어났어. 음악 감상 좀 하세요. 엉덩이 움직이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음악 들을 날도.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이제 준비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2가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고객 만족 경영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그거는 다음 거고요. 이거예요. 또 화면을 또 좀 만져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고객 서비스와 고객 유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 벌써 다 세월이 지나고 이번 거 듣고 다음 거 들으시면 쨍 종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뭐 한다 그랬죠? 기말고사를 네 어떻게 하세요? 라고 안내해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업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좀 형성이 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막 워드나 막 드래그해서 쫙 베껴 갖고 오지 마시고요. 어, 직접 좀 생각 좀 하고 타이핑 치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으로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 메일에다가 직접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프린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프린트해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첨부 파일을 넣어가지고 보내주세요. 근데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작성만 하시고 센터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루쌤하고 조은비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다. 그러면 컴퓨터 수업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파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는 거 보니까 직접 갖다 내신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기간을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 기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수업을 또 좀 해야 되니까 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유 내가 뭐 서비스업 할 것도 아닌데 뭐 이건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우 사람 이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제가 꼭 서비스를 해서 아우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인관계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하나 이렇게 딱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예쁜 언니가 스튜디스인가 봐요. 이렇게 고객 맥주인가 봐요. 이렇게 들고 막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을 좀 살펴보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죠. 불평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유형을 또 나누는 것도 좀 웃기지만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고 알고 있지만
지금 막 20대나 조금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조금 체크업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좋은 기업일수록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중점에 대해서 약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업 어떠셨습니까? 고객을 제공하는 수단과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문자 같은 걸 보내죠. 언제 언제 예약되었습니다. 언제 언제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톡에 혹시 상담원과 연결이 되실 때는 어디어디로 채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좀 이제 짜증도 나시겠지만 광고 같은 거 막 보내잖아요. 이메일도 좀 오고 이런 상품이 나왔다. 우리 사이트에서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형태로 정보 전달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약간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했어요. 뭐 치과든 병원이든 물건을 샀던 어떤 여행을 갔다 왔던 어떤 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만족도를 원하고 있죠.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 가게 되면 고객님 높은 만족도 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선생님들 느낌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평가하실 때 좀 높은 좀 주시라고요. 뭐 이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느끼면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편의 기분에 따라서 네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나한테 너무 잘했어? 그래 봐준다. 그냥 쓴다. 내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했던 그 어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죠? 선생님들은 좌로 우로 치우치시지 않으시고 이제 중심을 딱 잡고 가셔야 될 나이시니까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같은 거를 하는 이유, 경험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요. 그거를 어떤 관계로 연결시켜서 좀 더 나은 그런 것들, 그리고 사은품 같은 걸 제공하죠. 서비스를 해준 사람한테 또 고객 만족을 한 사람한테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면 좋겠고 어떻게 유지하면 좋겠고 그 고객에게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고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뛰어난 서비스는 뭐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맥주 딱 가져가죠. 적절한 시점에 스튜디오에 오셔서 고객님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맥주 한 잔 주세요. 네, 두 잔 주세요. 세 잔 주세요. 네 잔 주세요. 다섯 잔 주세요. 언제까지 제공을 합니까? 그럼 술 취하잖아요. 그래서 나 또 난동부려. 빨리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오냐? 뭐 이렇게. 그래서 서비스를 처음에 제공할 때 고객님 여기는 무료는 두 잔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좋은 여행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와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공했다가 뭐 네 잔 다섯 잔 왜 안 주냐 뭐 이건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규칙을 저도 이제 스튜디오스 서비스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생각하고요. 죄송한데 딱 한 잔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해결 방책을 세운 다음에 고객에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고객님, 저희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맥주의 한정이 두 잔까지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몰래 갖고 왔어요. 절대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게 약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달라지 않겠지. 뭐 이렇게 가능하면 한 번에 고객의 문제를 빵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규정과 규칙이나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센시티브하게 뭐 비즈니스나 뭐 이코노믹 탄 사람이라도 식사 안 하셨죠? 주무시느라고. 그래서 스낵하고 빵 좀 갖고 왔어요.
일어나시면 깨셨으니까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엄청나게 내가 자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네. 신경 쓰지 마요. 창피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의 비행기 안에서는 화장도 잘 안 하고 마스크팩 붙이고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대처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고객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글로 읽는다는 자체가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학과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서비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종업원이고 쟤는 고객이어서 저 사람은 뭐 손님이어서 내가 쟤한테 굽실거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상황에 가든 어떻든 간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탤런트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저 사람이 뭘 지금 하고 싶어 하구나, 뭐를 조금 궁금해 하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응 방법을 마련해서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객을 조금 감동시킬 수 있도록 품위 있고 그리고 여러 고객이 있으면 고객에게 조금 이 충성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키포인트가 조금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약간 뭐 무조건 네 고객님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면 충성도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죠. 고객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과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선생님들은 사람이 이것도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야죠.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하늘나라를 갑니다. 하늘나라 못 가는 우리 전설의 고향 세대니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혹시 못 가는 지옥으로 가겠나? 그러면 막 우리 옛날에는 구천을 막 떠돈다. 한이 많은 사람은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 구천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천이 어딜까요? 아무 의미 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아무 멍 때리면서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아무리 걸어도 만족도 별로 없는 곳. 뭐 백화점 같은데 또는 아울렛 같은데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뭔가를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 쇼핑하고 여자분들 기준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뭐 먹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몇 개 주소 왔어. 그런다고 그게 뭐 턱 그렇게 필요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족스럽지도 않아. 꼭 뭐가 필요해서 간 것도 아닌 그런 경우. 우리나라 인간 삶에 있어서 구천은 그런 곳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화점 기준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다 달라요. 만약에 한 번 갔을 때 1,000만 원 쓰는 사람과 한 번 갔을 때 10만 원 쓰는 사람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 여태까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훨씬 더 많이 오시고 그렇게 쓰신다. 그러면서 주차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차 여기다 고객을 하시고 쇼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물건을 샀으면 차까지 실어드리고 그 차가 또 나갈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드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한 번에 1억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쓰시는 사람들은 앉아서 쇼핑을 합니다. 아이패드로. 그리고 샘플을 갖고 오죠. 직원들이. 거의 이거는 뭐 상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가지고 자기가 등급별로 고객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뭐 생일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백화점에 올 때 무슨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휴식 공간을 좀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고객들에 대한 이런 품위 있는
고객이 만족, 내 생일인데 백화점에서 이런 걸 보냈네. 뭐 어디서 이런 걸 보냈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알아봐주고 나를 조금 좀 그러니 추대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서 막 말을 좀 버벅거리는데 나를 좀 알아봐주고 우리 나한테 좀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 거기에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백화점이든 어디든 간에 그럼 그 고객에게 충성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가서 소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과 이익이 상승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다 노력을 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은행을 딱 선택하고 가셨어요. 한 10억, 20억, 몇억 정도 넣어 놓으셨어요. 계속 연락이 오고 고객님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문화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제공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명절날 뭘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부터 그다음에 이런 뭐 백화점부터 뭐 다양한 증권회사부터 다양한 이렇게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노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이익 창출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번 갔을 때 쭉 아이 쇼핑하러 가는 사람은 저희 같은 경우 지하 5층에다가 세워놓고 가죠. 그런데 한 번 갔을 때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쓰는 사람은 지상에다 딱 세워놓고 발레 파킹을 딱 시킨 다음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한 번 왔을 때 10만 원 쓰는 사람과 한 번 왔을 때 몇백만 원 쓰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고객을 감동을 시키고 고객에게 충성하는 요새 트렌드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이거는 고객의 중심에서 기업이 일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화점 같은 경우 뭐 나는 어디만 가 신세계만 가 나는 아니야 롯데만 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중요시 여기는데요. 나는 어디만 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내부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것만 가서 어, 거기에서만 소비하니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포인트를 바꿔서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 그 포인트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든지, 이래서 이제 내부 고객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외부 고객은 그러면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가끔 들리는 고객도 금액이 세거나 어느 정도 이제 소비성이 있다고 보면, 웬만하면 모시려고 하죠.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신세계는 혹시 가보셨어요? 신세계 아울렛이나 이런데 거의 다 무료 주차입니다. 어, 고양도 있고 하남도 있잖아요. 그런 아울렛 같은 데 가시면 무료 주차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무료 주차 해주는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그 신세계만의 느끼는 고객 서비스 제공이죠.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모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차 요금 신경 안 쓰니까 애기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키즈파 카페에다가 애들 내려놓고 반찬도 사고 음식도 좀 먹고 애들 있는지 확인하고 쇼핑도 하고 매일은 힘들겠지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간다는 거죠. 키즈 카페 뭐 한 명을 나서 집어넣었다? 그럼 얼마? 두세 명 넣었다? 그럼 공짜. 요새는 그렇잖아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시간을 보내니까 훨씬 더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고객도 잠깐 저희 기업을 잠깐 하는 그 기업들도 약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와 상품이 어느 곳에 일정하게 나와 있느냐, 뭐 이렇게 뭐 어떤 또 혜택을 드리냐, 이런 거보다도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것들이 제일 좋은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것도 약간 그 좀 활성화되는 게 이유가 차를 가지시고 드라이브드루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자주 가실 거라고 믿어요. 대부분의 주차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세계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제 백화점에 주차 공간이 정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롯데는 본점 롯데를 갔더니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너무 좁고 물론 이제 장소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고객의 어떤 정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다 안내하고 조그만 기업들 다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이 전반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거 등록을 하시거나 이렇게 메모를 하셨을 때 등록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원활한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질을 향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등급이다 그러면 주차와 커피 한 잔, 뭐 몇 등급이다 라고 하면 주차와 커피 한 잔하고 무거운 거를 차에까지 들어드리는 거. 그리고 완전히 하이 클래스다 그러면 뭐 주차는 당연한 거고 식사 제공도 하고 무거운 걸 들어드리면서 휴식 공간 쉬었다 쇼핑하세요. 이런 공간까지 휴식 공간까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쇼핑을 할 때 제일 눈높이에 있는 것들은 그 기업과 거기에 기업과 뭐 백화점에 훨씬 더 제가 듣기로는 신상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많이 팔리는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리베이트를 많이 줬다든가 그런 동선이나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은 제일 잘 팔리라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맨 밑에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셔서 이마트나 이런 데 가셨어도 눈높이에 딱 있는 거 위아래 이렇게 밑에 볼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새로 나왔네. 근데 여기 났어? 뭐 이런 것들은 광고를 많이 한 거죠. 이마트나 이런 데다가 광고를 많이 해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거를 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유, 뭐 하나 갔다 오면 이거 하라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걸 평가할 때는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아, 이거는 정말 친절했어. 여기 사람은 정말 잘했어. 아, 이 사람 정말 깨끗하게 뒷마무리까지 하고 갔어. 정말 이렇게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만 정확해야지 주변에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까지 다 그 사람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 났어. 아, 불쾌해. 씨. 왜 우리 집에 담배는 피고 들어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집까지 무상으로 배달했을 때 안전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요새 인스타나 그런 거 보면은 제일 좀 뭐랄까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가수 아니야 가수란다 배우 목소리 좋은 X 걔가 계시잖아요. 이제 이게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하지만 그분이 뭐래요? 뭐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이건 둘째 문제고 템플러냐 1%냐 뭐 아무도 뭐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갔었다. 여기는 전략된 사람들만 그리고 주 고객들만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등급을 정할 때는 고객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 등급이 됐기 때문에 거길 갈 수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저 그러면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많이 방문을 해서 그 정도의 그레이드가 쌓여서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일반인은 안 붙고 뭐 유명 연예인만 받는다라고 이제 제한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다 들어다녔다.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도 고객 서비스에 맞게끔 양질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다라는 거죠.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리츠칼튼 호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 갔다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세스는 고객의 인지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 고객의 인지도 프로그램은 그
우리 호텔을 한 번쯤 방문하신 분들은 기념일이나 고객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쓰라고 그래서 또 다, 아, 이거 왜 정보 유출법인데 이거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 고객카드 이런 것들을 한 1,000만 명? 100만 명? 뭐 이 정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담당자랑 굳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 딱 놓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인가? 거기에서 교육과정에 리츠칼튼 호텔의 이 고객인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투숙객이 이제 신문을 한 번 오셨는데 신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초콜릿을 하나 이제 먹었어요. 괜찮네. 그리고 신문 놓고 초콜릿 먹은 거 종이 놓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리츠카튼 호텔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 숙소 앞에 숙소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초콜릿하고 신문이 딱 올려져 있는 거야. 그 무슨 뜻이에요? 한번 고객님의 취향을 인지해서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날 와서 서비스 좋은데 신문하고 하나 먹고 또 그 다음에 가서 헬스를 막 했어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잖아요. 신문하고 초콜릿하고 헬스 이용 시간까지 표를 그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얘네들은 나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리츠칼트 호텔의 고객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리츠칼트 호텔에 한 번 더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명세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오세요? 라는 서비스까지 주차장에서 고객이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벨보이가 막 뛰면서 고객님, 뭐 누구누구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뛰쳐나온대요. 그러면 부끄럽기도 하고 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막 이러면서 이름을 막 불러주면서 혹시 이번에도 신문이 무슨 종류가 있는데 뭐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 배치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 체크아웃 하거나 뭐 이럴 때 거기다가 고객의 감사 이름 막 이렇게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눈인사를 하고 그리고 웃고 예쁜 어조로 표정도 밝게 그리고 물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코미디언들이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일어나서 우러나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키치카트 홀텐 고객 인지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띈 건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라고 처음에는 5%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25%까지 상승됐대요. 그러니까 어디 호텔을 딱 갔는데 2023년이잖아요. 지금이 2019년도에 한번 오셨네요. 그때 오시고 지금 처음 또 오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몇 년 만인데도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거 저번에 거 작성하셨는데 혹시 보시고 변동사항 있으시면 변동사항만 좀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때는 어디 수영장 이용하셨는데 이번에도 시간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디 가셨을 때 그렇게 된 곳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는 완전히 내가 뭐 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 유출, 정보 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고객의 정보를 되게 세분화시켜서 그 사람이 맞추는 것.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쇼핑을 가.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스파를 해. 오늘은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호텔을 갈 때는 여행 아니면 뭐 거의 다 여행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은 여행이나 뭐 가족여행으로 많이 가지.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호텔 가서 자고 올게. 이런 사람이 한 번 잘 때마다 1, 20만 원도 아니고 최하 3, 40만 원, 아니 4, 50만 원은 줄 텐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또 하나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서류를 깜빡 잊고 놓고 갔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그 사람이. 근데 그 서류를 가지고 직원이 비행기 타고 그 장소까지 간 거야. 알아가지고. 지금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디즈니 이런 데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서비스는 리츠칼튼처럼 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잘하거나 뭐 그러면 아유 잘나셨어요 그래 아유 또 나대시는군요 네 잘나셨어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 유명 연예인 유명 기업인 뭐 등등등등을 잡아 눌려야지만 속이 편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 리츠칼튼 호텔이 이런 고객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에 감동을 주는 것을 애플이나 디즈니 같은 회사에서 벤치마킹해서 교육시킬 때 서비스는 리츠칼튼처럼 이라는 슬로건 내걸고 교육시킨다는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이 뭔가를 잘하거나 내 눈높이에 정말 괜찮다 라고 하면 충분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러면 고객의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거를 유형별로 대체 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거 하고도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거만형, 거만형, 어떤 그게 거만형일까요? 아까 호텔로 야,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분명히 예약했는데 방이 왜 이래? 뭐 이런 게 거만형일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게 거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의 취향은 어린 사람은 그런 변성은 별로 없어요. 체야 빨라요 40대? 40대도 많지 않죠. 근데 한 50이나 60 정도 되면 약간의 그런 거를 있어요. 자본의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 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과시욕을 채우도록 뽐내기 때문에 조금 내비를 돌아. 너 잘났어. 잘나셨네요.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호감을 한번 얻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뚝! 얘 괜찮아. 이렇게 딱. 여기 써진 거 보세요. 제가 쓴 것도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확 잡는 게 좋아. 그런 카리스마스가 어디서 나오시냐고. 와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더라. 거만 떨고 있네. 네 위에 사람 없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의 혹시 있다면 그렇게 그냥 아우 네 더 칭찬해주고 더 괜찮게 왜?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의심형 있어요. 분명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저번에 이거 계산했는데 왜 계산이 안 됐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근거를 딱 제시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다. 아니면 서명을 받거나 어떤 증빙을 좀 내놓는 것도 좋다. 그래서 어떤 뭐 계약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면은 의심형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다. 그리고 확신이 갖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다. 고객님 이런 부분은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다른 고객님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꼭 좋다.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뭐 이렇게 의심을 좀 풀어주는 응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트집형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트집을 하니까 불만, 불평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들으셔야 되고요. 맞장구를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정말 기분 나빴었겠어요. 세상에 사람 못 알아보고 이런 분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봤어요. 고객님 말씀이 맞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막 이러면서 고객님께서는 정확하시네요. 왜 이렇게 잘 봐? 세상에 그런 눈은 어디서 나와 이렇게 트지평은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적이 조금 오름으로 표시한 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다, 맞다. 근데 상황은 이제 이렇지 않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감정이 다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고객님, 저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고객님 말씀이 맞긴 한데, 여기 상황이 조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대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저희한테는 최선인데, 좀 선처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속 터지겠지만 일을 좀 처리함에 있어서는 트지평은 이렇게 대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생님 뭐 배우고 있죠? 대인과의 관계를 배우고 있죠. 여기 뚜껑 열려도 뚜껑 이렇게 닫으세요. 심장 튀어나가려 해도 심장 이렇게 해서 자꾸로 잠그세요. 입에서 개나리 새나리가 나오려고 해도 입 닫으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고객의 불만이 있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형 있어요. 좀 급하신 분 있죠? 저거요.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뭐 이런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야지만 급한데 그래도 많이 천천히 여유 있어졌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힘도 빠지고 선생님들 앞에서 번데기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여유도 있어지고 아유 그래 이거 가진들 뭘 하니 안 가진들 뭘 하니 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또 못 해본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이 좀 날카롭고 곤두서 있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 왜냐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사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해 드리면 되죠? 제가 알아보고 빨리 연락해 드릴게요. 아니면 핸드폰 갖고 계세요? 아니면 가서 뭘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수영이랑 운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홀랑 대체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죠.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한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그 119 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AS 센터 이런 사람들은 술 먹고 막 전화하고 이상한 욕설 품먹고 뭐 음란패설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듣고 있자니 열받고 끊자니 또 화가 나고 직무 위기 것 같고 그래서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나 진짜 서비스 이런 건 안 할 거야. 나 진짜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봐야 되겠어. 뭐 이러신 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좀 이겨내고 참아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 유형과 유형별에 대한 대처.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에 대한 태도? 고객이 왔는데,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네. 잠깐만요.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킬치카튼 호텔에서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네, 저 전화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무관심 하거나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전화가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응대를 한다든가 어떤 액션을 조금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무시는 뭐뭐 처리가 안 됐나요?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냉담. 내 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글쎄요. 제 담당이 아니라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있고 저쪽에서 막 열내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래 봤자 뭐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 가서 일러봐.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 안 된다. 그리고
경직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부드럽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고객이 농담을 했어요. 떡 쳐다보고 어쩌라고 뭐 이런 표현을 갖는 것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의 제일 주의 이런 식으로 규칙을 따져가면서 규정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발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담당자랑 연결시켜 드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 쏙 빠지려고 하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어디를 갔었는데, 인포메이션에 있었는데, 골프채가 쫙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길 지나가지 못할 만큼 골프채가 많았어요. 근데 한 골프채가 이렇게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이렇게 카바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채가 쇳덩어리잖아요. 이렇게 길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다님에 있어서 이렇게 좀 피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나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골프채를 이렇게 세워서 자꾸를 잠궜어요. 잠궈서 옆으로 세워놓고 인포메이션에 대해 가서 그랬죠. 물론 바쁘시겠지만 골프채 놓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골프채가 쓰러졌으면 이게 좀 이렇게 손님이 다니기 좀 힘드니까 해놓고 그리고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손님들한테 유도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 아가씨죠, 아가씨. 애기 아가씨가 약간 냉담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직한 것처럼 표정이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가 올려놨으니까 나보고 너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 예, 고객님, 아유, 그러셨어요. 예, 예, 조치할게요. 저 혼자 있어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못하고 좀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씩 웃고 왔을 건데 쳐다보고 막 이렇게 약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지금 불만이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불만이 없다. 지나가는데 동선이 방해되고 넘어진 거를 내가 쓸어놨으니, 이것도 뭐 채도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근데 또 골프채가 다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좀 개인 소장용이라 이렇게 좀 비키게 해서 동선을 좀 이렇게 열어달라는 거를 알아들으셨냐. 끝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왔어요. 언니는 더 많이 배우셔야겠네요. 막 이럴래다가 쳐다보고 그냥 씩 웃고 그러고 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이렇게 내리고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아닐까요?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면 누가 쓰러졌든지 안 쓰러졌든지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거 채 내 거 아니거든?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어.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 안내만 할 뿐이지 그건 내 관여 아니거든. 이런 마음인 거겠죠. 그래서 물론 그 약간 센스티브하게 경직화 이 중에서 제일 용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센스 없고 생각 없이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조금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20대, 30대 이러신 분들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센스티브한 게 조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발뺌, ARS 정보 같은 거 돌리면 저희랑은 네, 고객센터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한 4번이나 3번 정도 돌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없잖아 있기는 한데 한 분에게 응대하기 위해서 여러 번은 힘들고요. 어떤 분은 음담패설을 하고요. 욕설을 하고요. 그거는 비율로 따지면 100에 100명일까요? 100에 1%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1%좀 많다 해도 10% 된다고 쳐요. 그럼 90% 사람들은 그런 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지 10% 때문에 90%에 있는 사람들까지 담당자랑 연결할 때 많은 걸 도는 거는 조금 문제가 없잖아 있다. 그래서 AI가 좀 더 발달이 되면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는 사람이면
그런 걸 좀 이분은 이 고객은 등급을 매긴다며요. 지네 회사에 와서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의 등급보다도 이런 전화 유선상에 대한 등급도 좀 나눠서 이 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잘 어떤 걸 해봐 문제 해결을 하고 가신 분이야 라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이 사람은 그때 조금 그랬어 조금 더 늦게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8단계라고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화가 나더라도 좀 듣고 그러시군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맞장구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맞장구도 쳐서 속상하셨겠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일단 죄송해요. 그래서 감사와 근데 왜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뭘 에이스한테 물어보면 지가 대답할 것도 아닌데 무조건 듣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가 사과를 해요. 불편하시겠어요? 죄송해요. 뭐 이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시죠? 지가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전문가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연결시켜 드리면 그 전문가한테 또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같은 말을. 그런 방법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그래서 한 번 전화 받는 사람이 문제 해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 들어라. 그래 감사 표시를 해라. 그리고 사과를 드려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라.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라고까지 피드백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들어요. 감사와 공감 표시는 해요. 불편하시겠어요. 사과까지 해요. 문제 해결 약속을 해요. 정보 파악을 이빠이 한 다음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담당자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내가 또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이 없지 않게 혹시 그런 거를 좀 제가 당한다 하더라도 좀 힘들지만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요. 아이하고도 가족 관계가 제일 끝까지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자기의 불만했던 거, 행복하게 못 살았던 거, 자식 때문에 희생했던 거, 내가 뭐 이런 어떤 불만만 계속 자식들한테 치매 걸리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 진짜 엄마 불쌍하다가도 왜 저렇게 이상한 얘기만 하지? 왜 안 좋았던 기억만 하고 있지? 진짜 우리 엄마지만 진짜 정 떨어져.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분이 병에 의해서 한 건데 마음속에 있었던 걸 많이 눌렀다가 병에 의해서 너는 딸이지만 세상에 처음 봤다 그런 딸. 나 진짜 넌 정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러기보다는 대인관계는 가족이 일단 베이스가 돼야 돼요. 가족의 구성원이 뭐 남편이 죽었던 아내가 죽었던 혼자서 뭔가를 자식하고 잘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 외에 공부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이러셔야죠. 주는 뭐냐? 인생에 사는 주는 가족이 먼저다. 가족이 원만하면 이런 서비스 자세도 편안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이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화면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런 거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경청. 이건 고객의 항의에 의해서 경청을 하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적이면은 조금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전산에서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선입관을 버리고 웬만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결해는 하러 전화 왔었냐, 나한테 그렇게 했냐, 정말 감사하다, 뭐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 진짜 제가 또 얘기해 볼게요, 막 이러면서 공감을 표시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제가 여기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분도 되게 좋더라. 왜 애기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애기들끼리 투닥거리고 싸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딸 가진 엄마가 아들 가진 엄마한테 우리 애는 그렇게 나대지 않아요. 얼마나 조용하고 얌전한데. 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놔, 유치원을 막. 저 이러고 싸우는 사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아들이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원래 그래야 정상이죠. 남자는 그렇게 막 나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딸은 또 얌전, 이런 고정관념. 딸도 나대는 사람 있습니다. 아들도 얌전한 사람 있어요. 성향인 거죠. 그래서 그 엄마 좋으라고 저희 교회 유치원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엄마가 너무 난감해 하는 거예요. 얘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얘? 어? 애가 이상한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신병원을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나중에는 더 좋은 애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냥 웃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잘못된 걸 바로바로 인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해결을 약속을 해야 돼요. 고객님, 이런 불만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감사하다. 일리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꼭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까지. 그리고 조금 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을 몇 가지 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맨 밑에 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고객에게 어떻게 어려우면 고객이 어떻게 해줬으면 화가 풀리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저희 제도는 이렇거든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돈이냐? 불만이 돈이야? 그런 얘기를 딱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해드리면 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걸 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게 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방 또 고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또 예약한다든지 상황이 그런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ARS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럼 비용 문제가 들잖아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가능한 부분도 좀 있지만 상담원이랑 의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에 받는 사람이 있고 7번에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서 대부분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서 고객을 좀 나눠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기업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처리를 확인하고 만약에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걸었어. 근데 안 받아. 그럼 문자라도. 언제 고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 남깁니다. 혹시 이렇게 결과를 뵀는데도 불만족스러우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얘기는 하지만 이걸 저도 이제 삶에서 겪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조금 답답하다. 조금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불만에 대한 사례나 고객의 회사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다시 알려서 이 문제점을 다시 어떻게 해 나가는 그런 것까지 알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12강이거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학습 요약을 하고 나서요. 한 15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간고사에 대해서 아니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요약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란 아까 뭐라 그랬죠? 다양한 고객들이 있어요. 아까 뭐 불만형도 있었고 거만형도 있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거만형이 됐던 의심형이 됐던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사주기만 하면 땡큐벨이에요. 그죠? 그걸 참아내셔야지.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해서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서비스도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응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또 연습을 통해서 또 많은 인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막 흥분해져 있어요. 흥분하고 막 열받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같이 막 흥분하고 막 또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고객의 불만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함께해서 그 자세와 시스템을 완비해야 된다. 뭐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불만 있나 이게 불만이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거나 이렇게 약간 좋지 못한 단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고요. 아유 그래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속상했는데 고객님처럼 이렇게 막 속상은 하신 걸 얘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래 버리셔 봐봐요. 그러면 상대 고객이 얘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이런 감사나 마음의 표시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고객의 불만 표시에 대한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거만형 이거는 자신에 대한 과시욕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면 거만형 하겠습니까? 거만형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니까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우쭈쭈.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사람이 거만형이든 의심형이든 저희는 물건을 그 사람한테 팔면 땡큐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만형이라 하더라도 과시를 하고 약간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또 이 사람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딱 꽂히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인식을 받아서 주 고객으로 삼아서 기업의 이익 추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뭐 의심형 직원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뭐 뒤집어 보고 깨보고 또 떠보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 상당히 꼼꼼하시네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서브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제가 고객님 때문에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제품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명품 가방 사러 오시는 분들 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만큼 자기에 대한 어떤 제품이 되게 고가고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이건 소비자만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형한테도 되게 칭찬을 하면서 되게 꼼꼼하셔요. 뭐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칭찬도 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트집형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는 까다로운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중년 여성처럼 트집이 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약간 자기가 벌써 약간 뭐 이렇게 서열을 잡으면 안 되지만 갑을이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을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약간 스트레스 푸는 것도 없잖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비교 위에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 막 이런 분이니까 이런 까다로운 고객에 또 비율을 잘 맞춰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빨리빨리형 성격이 급하고 확신이 있는 말이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그런 고객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 너무 오바다. 카페 가서 앉았는데 커피 주문하러 바로 오지 않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오고 갖다 주고 다 먹고 정리 정도 했는데 한 20분 30분 후에 오고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도 뭐 15분 20분에 오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낭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또 급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급함, 생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형에 맞게끔 저희는 살아야 되니까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연락드리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딱 잘 믿지 않는 고객이니까 잘 믿을 수 있게끔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의 8단계. 아까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해 주시고 불만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데 이렇게 또 단점도 얘기해 주시고 저희는 단점 너무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드리겠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조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은 저희 규정상 사실 안 된다. 이거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건으로 해서 뭐 사장님까지 연결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설득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신속한 처리하고 확인한 다음에 사과하고 피드백까지 다 정리정돈하는 게 맞다. 그게 오늘의 학습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지 않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깐 내려놓고 조금 안 보이죠? 제가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거 PPT를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2학기 중간고사를 받아보니까 아주 양을 많이 쓰신 분도 계시고요. 양을 적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성의 표시를 하신 분도 점수를 더 드리긴 했는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꼭 한글 파일인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파일이 한 장, 두 장, 세 장까지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그렇게 길게 쓰지 말라는 뜻이죠. 길어야 세 장까지 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7강 변화 관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강 갈등의 의미와 갈등의 해결 방법을 했고요. 9강 갈등의 유형과 대응 전략도 했습니다. 10강 협상의 이해와 프로세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협상과의 설득 전략 지금 오늘 12강 고객의 서비스와 고객의 유형까지가 했고요. 다음이 마지막 강좌예요. 고객 만족에 대한 경영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7강에 보면 존 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 관리에 대한 8개의 단계를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타이핑을 치셔도 웬만하면 타이핑을 치셔야 되고요. 안 되면 뭐 손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첨부 파일에 넣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워드로 작성하셔서 메일로 첨부 파일에다 넣어주시면 좋겠다.
아유, 저는 복잡해요. 갖다 낼래요. 좋습니다. 갖다 내시는데 기간을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간을 아무리 늦게 주신다고 해도 지금 이게 금요일 날 수업이라 어, 22일 날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늦어도 20날까지 수요일까지는 저기다가 학과 사무실에다가 507호 센터 학과 사무실에다가 12월 20날까지는 주셔야 저희가 토요일 날 정리해서 26일 날 저희가 성적을 입력해서 또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통계를 내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성적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빡빡해서 제가 2주 전에 먼저 좀 정리정돈을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내주는데 어떻게 3장 안에 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문제를 좀 쓰셔서 그렇게 자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립해서 쓰시는 거라 PPT 보시고 나서 적용해서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예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제 8강에서 갈등의 의미와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한데 갈등에 대한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했다. 라고 이렇게 또 적용하는 해결 방법을 서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강으로 가면 9강의 갈등 유형과 대응 전략에는 5가지 갈등 관리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 위에랑 뭐랑 뭐가 다르나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써보시고요. 갈등의 관리에 대한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더라. 8번하고 9번은 약간 의미가 조금 같은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잘 구분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강에는 협상이 나옵니다. 협상의 이해와 프로세스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협상을 하는 4가지 결정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PPT에서 그 결정 요소가 뭐다, 어떻게 하더라 라는 걸 적으시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본인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파일에다가 3장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7강 과제를 거다 쓰시고 타이핑을 정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10줄? 그 타이핑 쓰시는 것도 양이 꽤 많습니다. 10줄에서 뭐 한 15줄 정도 되면 한 3분의 2나 반장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갈등의 7가지 유형에 대한 본인의 해결 방법을 쓰시고 그 다음에 7가지 유형이 뭐다, 어떻게 해결했다, 뭐 그것도 한 10줄에서 뭐 20줄까지 그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이나 용지나 글씨는 12%, 13% 가운데다 이렇게 모르신 분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리포터를 워드 치는 것처럼 쳐갖고 오셔야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파워포인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해서 작성하셔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등에 대한 관리 유형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대응 방법. 유형에 대해서 찾아서 쓰시고 대응 방법.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었다. 나는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대한 내용도 PPT에서 찾아서 쓰세요. 일단 그 내용을 요약해서 쓰시고 이유가 어딨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생각하셔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했을 때가 적당한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11강, 12강, 13강에 대한 과제는 안 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주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제가 네 개의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미리 과제 기말고사 과제를 좀 준비하시라고 이제 양이 좀 많으니까 저희가 7강부터 13강까지니까 과제가 꽤 많잖아요. 그래도 한 7개 정도 될 텐데 지금 4개만 먼저 내드리는 이유는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개 대한 과제를 어떻게 3장에 다 끝내나요? 이게 짧게 쓰시라고요.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임팩 있게 짧게 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그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뭐 두세 줄 정도는 짧게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쓰시는 거니까 짧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객과의 서비스의 유형이잖아요. 또 어떤 분이 과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챕터당 하나씩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지나가시면서 대인관계 교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 성함을 얘기하면 알아들어도 얼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 또 하나 또 공지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벌려놨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선생님들 걸 제가 쭉 그걸 보면 인문사회 계열도 있으시고요. 뭐 회계도 있으시고요. 통신도 있으시고요. 경영도 있으시고요. 자율전공도 있으시고 되게 여러 과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학번을 보면 2학년도 있으시고 1학년도 있으세요. 근데 2학년 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1학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하고 식품 영양 음악과도 있으시고 스마트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호텔 경영도 있으신데 자율 전공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가 하이브 사업에 외식 조리 학과라고 있어요. 혹시 음식에 자율 전공 거를 그럼 못 듣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으실 수가 있고 자율 전공에서 또 외식 쪽으로 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게끔 되게 다양하게 해요. 뭐 떡도 만들고 바리스타도 만들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것도 딸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전과 하실 분이 계시는지 해서 다른 2학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시고요. 1학년 중에서 통신에서도 있고 경영에서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패밀리 케어과도 있으시고 자율전공에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는 어쩔 수 없게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도 그냥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인테리어 호텔 경영 하시는 분도 그냥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자율 전공에서 아니면 뭐 호텔 경영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 조리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전과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옮겨 드릴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리만 배워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요리도 배우시고 동영상으로도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주중반이에요, 주말반이에요, 뭐 상황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주말반은 안 될 것 같고요, 다 주중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혹시 이렇게 전과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루헤린 쌤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14분인데요. 시간을 또 안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음악이 커서 음악이 커가지고 좀 줄였어요. 제가 이거를 올려놓을 때는
시간을 체크업하고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제 전산만이 가끔 돌다가 체크업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꼭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 기말 체크업 할 때는 너무 늦게 들으셨어. 그게 다 전산으로 떠요. 근데 저 지금 9시에 들었는데 컴퓨터 때문에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연락 오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루쌤한테 연락하도 좋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강좌라고요? 몇 강좌? 12강좌입니다. 13강좌 하나 더 남은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말고사 안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